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먹고 사는 문제, 민생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는 더불어민주당 민생 대책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민생안정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죠. 그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인데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일단 그거 좀 여쭤보기 전에 어제 그 새 예산안 좀 발표가 있어가지고 뭐 일단 그 긴축 기조다 이렇게 이제 보니까 총평이 나오던데 국가 예산 들어갈 부문이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은데 꼭 긴축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이것을 긴축으로 본다기보다도 재정을 이제 건전화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정부가 너무 그 확장적 재정 정책을 5년 동안 계속 추진했기 때문에 이건 정상화해야 된다. 건전 재정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계속 공공부문 지출을 줄이더라도 그리고 그걸 줄인 걸 가지고 사회적 약자는 두텁게 지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당겼다고 평가하세요? 예, 이번에 저 전체 복지 예산이 226조 6천억 정도 돼 있고 이게 전체 예산 비중으로 따지면 거의 한 35%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 그 대한민국 경제가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미래 대비 투자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아주 건전 재정을 가져가면서 해야 될 일은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그 방대한 그럼 예산 항목을 위해서 다 해줄 수는 없고 그럼 하나만 예를 들어가지고 그 요번에 이제 수해가 났을 때 이제 그 반지하 이렇게 사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지원의 핵심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잖아요. 예. 근데 새 예산을 보니까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확 깎였다고 하던데요. 이제 그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주택 정책에 관련돼서는 지난 정부가 28번이나 주택 정책을 수립을 했는데 사실상 주택 정책이 실패했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이런 잘못된 정책에 의한 실패 이걸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으로 이렇게 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세부적인 사항들은 저희들이 예산 심사 때에 국회에서 충분히 그러게요.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들여다줘 봐주시기 좀 부탁을 좀 드리고 하나만 더요. 지금 공무원 임금 같은 경우는 구급 공무원에 한해서만 1.7% 인상을 해준다. 예. 근데 물가 인상률이 지금 5%를 넘는데 이러면 깎이는 거 아니냐? 사실상.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려운 국민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통 분담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저도 행정부에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만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공무원들 고통 분담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근데 구급 특히 공무원들 이제 월급 너무 낮던데. 구급이야 이제 하위직에 대해서는 그래도 플러스로 1.7%를 인상하는 거지만 5급 이상에 대해서는 동결을 하고 장차관은 또 10%를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뭐 공무원들 처우 개선 관련되는 사항들도 많이 이야기될 수 있겠습니다만 사회적 뭐 고통 분담이라는 차원에서 솔선수범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솔선수범한 결과가 민간 부문에 영향을 미쳐서 민간 부문에서 임금 인상 억제 요인으로 작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또 민간 부문에 있어서는 노사 간에 합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 협상이 있기 때문에 이건 또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은 또 다르게 좀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민생특위 얘기로 좀 넘어갈게요. 의원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7월 말 이후 한 달 동안은 거의 이 특위가 개점 위협 상태에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지난 그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가 7월 20일 이제 시작이 돼서 7월 29일 날 저희들 2차 회의를 했고요. 또 그제 그 3차 회의를 해서 물품 단가 연동제 포함해서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이래 보시면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부 부처로부터 보고도 받고 또 그렇게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특위에 위임된 그런
과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심사를 하고 또 필요하면 의결을 해서 네.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활발하게 가동이 됐으면 이제 좋겠다는 소망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나온 거 보면은 그러니까 유류세 인하폭을 더 확대하는 방안이라든지, 예. 그러니까 이제 직장인 어떤 점심 밥값 비과세 한다든지 이런 것 같은 게 상당히 이제 국민들한테 반응도 좋았던 것 같은데. 예. 그거는 뭐 가장 시급하고 그러니까. 또 여야 간에 바로 합의할 수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난번에 추가로 저희가 지금 그 강구하고 있는 방안이 어떤 거예요? 이제 저희 특위에 그 배정된 안건 중에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납품단가 연동제, 그다음에 안전운임제, 예. 교통비 환급, 또 부동산 관련된 앞으로 논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 합의돼서 바로 의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의결을 하도록 하고 또 계속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특위가 예. 한시적으로 10월 말까지입니다. 좀 아쉽지만 좀 더 연장하면 안 돼요? 뭐 연장 관련된 사항을 지금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먼저 이제 열심히 해서 네네. 결과가 나타나도록 하면 그러면은 참 특유의 역할이 있으니까 더 하자 이렇게 이야기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여야 간 좀 이견이 큰 게 있습니까? 사안 중에? 그 납품 단가 연동제 관련돼서도 그제 논의를 해보니까 이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들, 특히 이제 사적 자치, 계약 자유 원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우려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회의 때에 그제 논의됐던 사항들을 쟁점별로 정리해서 좀 제시를 해달라 행정부에 요구를 했고요. 또 안전운임제 경우에는 지난 2020년이 시작이 됐는데 네. 금년 말에 일몰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달에 그 화물연대 파업 관련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운송 거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금년 12월 말에 그 일몰 폐지되기 때문에 이걸 연장을 할 건지 지금 현재 2개 품목에 되어 있는데 컨테이너하고 시멘트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품목을 더 연장을 할 건지 뭐 이런 확대를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앞으로 할 겁니다. 지금 이제 당장 현안은 명절 밥상 물가 아니겠습니까? 차례상 물가 어떻게 좀 잡힐 수 있다고 보세요? 이제 추석이 이제 열흘도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추석 물가 관련돼서 지금 최대 관심사고 또 행정부에서도 이미 이 회의를 또 관련되는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도 지금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위원장이지만 국민의힘 당에서도 물가 및 민생경제 특위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당 차원의 특위를 개최를 했습니다. 9차 특위를 해서 이 민생 중에서도 추석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추석 성수 물품 특히 20개 정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공급 물량을 늘려서 물가를 좀 안정시키자. 1년 전 수준으로 1년 전 수준으로 잡겠다. 뭐 가능해요, 근데 그게?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추석 물가라는 게 단기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공급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관련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단기적인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작황 이런 부분들의 영향이 큽니다. 또 그렇죠. 물량이 부족할 경우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은 할당 관세 또는 뭐 TRQ라 해서 수입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조치들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추석 물가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또 지금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직접 관세법하고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지금 발의를 하셨잖아요. 예, 지금 관세법 관련돼서는 이제 관세를 부과할 때의 기준 환율을 보면은 부과할 때 환율 적용하는 환율을 보면은 이게 외국한 매도 환율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 가면은 거기에는 수수료까지 포함된 환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를 기준 환율로 하면은 환율 자체가 좀 떨어져요. 그랬을 때 그게 결국은 수입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입 물가를 좀 떨어뜨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법을 고쳐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제안을 해놨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교통비 관련된 사항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가게에서 교통비가 뭐 식품 관련 이런 걸 포함해서 전체로 보면 한 세 번째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데 12.6%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교통비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는 뭐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현재는 이제 그 소득 공제 비율이 40%인데 하반기는 한 80% 늘려서 부담을 좀 줄여주자. 또 한도도 지금 현재 그 뭐 소득 기준에 따라서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인데 추가적으로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한도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방법이 있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이에 지금 환급. 배정되어 있는 환급 문제. 뭐 다른 나라에서 일부 하다가 지금 그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환급을 하려면은 전체 예산이 소요 재정이 뭐 한 2조 5천억에서 한 3조 5천억 들어요. 물론 금액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하면 해야 되죠. 그런데 너무 그 금액이 과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도 좀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논의가 환급은? 있습니다. 환급은.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교통비에 관련돼서 소득 공제하는 방법, 환급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종부세가 이제 당장 현안이잖아요. 아주 큰 현안이죠. 어제 예. 뉴스를 보니까 이제 대충 12억을 어떤 기준점으로 잡는 걸로 여야가 절충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조세특례 제한법의 네. 그 규정 중에 금년도에는 종부세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기본 공제 금액이 1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14억으로 제한하는 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금년도 공시가격이 전년 비교해서 17.22%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놔둬도 11억이었던 분이 이 공제가 되면은 이제는 14억으로 정도 이렇게 조정을 해줘야 작년에 대상이 안 됐던 분은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만히 놔두면은 작년에는 대상이 안 됐던 분이 네. 대상이 돼서 불합리하되죠. 그래서 이제 14억을 제한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부자 감세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야당 간사님하고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14억을 제한을 했지만 당초부터 14억도 또 13억도 12억도 조정 가능하다. 우리 관련되는 통계와 자료를 가지고 같이 심사를 합시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아주 부정적이어서 어제 마지막으로 12억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응이 어땠습니까? 밤 늦게까지 제가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그럼 아직 그러니까 의견 접근을 받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일단 제안을 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예, 제안을 했고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10시에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가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처리도 될 수 있는 겁니까? 될 수도 있죠. 그렇게 이거는 합의만 되면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뭐 물론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 뭐 오전 아니면 오후 처리 가능하다고 봅니다. 12억으로 타결이 가능하다고 낙관하세요? 이제까지는 상당히 어렵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아마 지난 밤에 고민을 많이 하셨고 심사숙고를 하셔서 좋은 그 답변을 저는 기대하고 있고 기다리고 오늘은 있습니다. 통화는 아직 안 된 거죠? 아직 안 됐습니다. 네. 그런데 좀 이따가 다시 방송 마치고 나서 그러게요. 다시 통화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류성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